회로설계 멘토 상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회로설계 직무 역량을 기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회로설계 직무에 대해서 수많은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합격자 분들 또한 많이 배출을 했는데요. 그러한 합격자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성적인 역량이 있었다. 두 번째는 정량적인 역량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역량, 우리가 말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회로설계 관점에서는 어떠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회로설계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성적인 역량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면접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DS 부문에서는 회로설계 직무 면접을 진행할 때 이렇게 칠판 앞에 나가서 세 가지 문항을 적고 그에 대한 회로를 설명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면접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공식적으로만 외웠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회로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면접의 형태였죠. 두 번째로는 정량적인 역량이고, 이것은 서류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대내외 활동을 적을 때 FPGA를 이용한 디지털 계산기 설계, CS 앰플리파이어 설계, 플라잉 백 DCC 컨버터 설계,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적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정량적인 역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그렇다면은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정성적인 역량이 무엇일까를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눈 앞에 있는 이 회로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 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많이 못하실 텐데 이 회로는 바로 셀프 바이어싱과 스타트업이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러한 회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VDD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원래는 이쪽에 대한 셀프 바이어싱 노드를 이렇게 트랜지스터 M5가 그라운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다가 충분한 VDD가 올라오면은 M6가 턴온되면서 이 스위치를 닫아버립니다. 그럼 이 패스가 끊기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만들면서 셀프 바이어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회로를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날로그에서의 정성적인 역량이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VDD를 증가시켰다가 다시 낮추게 됐을 때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그 노드가, 이 VREF라고 하는 노드가 스위치가 열림에 따라서 증가했다가 다시 닫히면서 이렇게 빠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 파형이 그려지는지,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에서의 정성적인 역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아날로그 회로 설계의 정성적인 역량을 기르려면은 이런 역량을 기르시면 돼요.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싱글 스테이지 앰프, 디지털 게이트, 커런트 미러,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한 아날로그 회로를 어렵게 만드는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류를 많이 쓰면은 그만큼 스피드가 증가하지만 로우 파워를 만들 수는 없겠죠.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 학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폴디드 캐스코드 정도의 앰프를 설계해 보면은 매우 좋겠죠. 그렇다면은 디지털 회로의 정성적인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 회로는 바로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베일로그 코드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if else 구문과 케이스 구문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왼쪽 같은 경우는 if else 구문이고 인풋이 A, B, C, D 총 4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enable과 request라고 하는 두 가지 신호로 먹싱을 하는 먹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if else가 아니라 오른쪽과 같이 케이스 구문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if else랑 케이스 구문이 같은 구문일까요? 이것을 같은 구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아직은 하드웨어적인 관점이 없으신 겁니다. 자, 먼저 if else 같은 경우는 if else가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먹스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케이스 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다란 먹스 하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2x1 먹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는 에어리어는 같을 거예요. 하지만 스테이지 관점에서는 얘는 하나, 둘, 세 개, 얘는 하나, 두 번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스피드 관점에서는 오른쪽이 좀 더 빠를 겁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디지털 회로 설계에서 정성적인 역량이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디지털 회로 설계의 정성적인 역량을 기르려면은 기본적인 문법을 익혀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PPA 개선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PPA란 파워랑 퍼포먼스, 여기서 퍼포먼스는 스피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에어리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코딩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아키텍처 시스템에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실습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성적인 역량을 내가 이해는 했는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 기르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실 건가요? 무조건 수강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회로 설계의 정성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 강의를 제가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려운 회로 공식 그만, 눈으로 하는 반도체 회로 설계입니다. 자, 강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눈으로 하는 회로 설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적인 부분을 가득 담아놨고요. 우리가 방금 봤던 커리큘럼은 제가 만든 강의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배움 카드만 신청할 수 있으면은 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성적인 역량은 강의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정량적인 역량은 또 어떻게 기를까요? 제가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는 분들께 5가지의 자료집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5가지 자료집을 가지고서 정량적인 역량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집, 바로 현업에서 꼭 알아야 할 회로 설계 용어 모음집입니다. 제가 무려 회로 설계 프로세스,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 설계, 레이아웃 설계, 검증 방법론, 현업 용어 총 7가지 테마에 대해서 한 100가지 정도의 단어를 정리를 해놨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 왼쪽에는 그림, 오른쪽은 그에 대한 설명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집, 삼성전자 직무 기술서를 분석하면은 세부 직무의 모든 것이 보인다. 이 자료집에서는 삼성전자 회로 설계 직무 기술서를 볼 때 다양한 세부 직무가 있을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하는지를 풀어놨고요. 거기에 필요한 과목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할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입을 해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대로 따라하면서 익히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 실무, LDO 설계하기입니다. 이 LDO는 아날로그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회로인데, 이런 LDO를 직접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셀프 가이드를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하신 그 LDO에 대해서 피드포워드 커패시터를 활용해서 스테빌리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셀프 가이드를 해놨습니다. 자, 네 번째, 그대로 따라하면서 익히는 디지털 회로 설계의 실무, 메모리 컨트롤러 설계하기. 메모리에는 D램과 S램이 있는데 그 D램과 S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셀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일로그 코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셀프 가이드를 만들어뒀습니다. 베일로그 코딩을 통해서 합성을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진행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모두 들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해보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째, 실무에서 쓰이는 회로들, 무기가 되는 회로 설계 프로젝트들과 학습법입니다. 지금 여기서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또 어떻게 찾고 그에 대해서 회로 설계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그리고 타겟 제품별로 하나씩 다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아날로그랑 디지털에 대해서 정량적인 역량을 쌓아가시기 매우 좋을 거예요. 자, 실제로 먼저 이 강의를 들어보신 수강생 분들의 후기를 갖고 왔는데 PPA를 묻는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도 있었고, 전달드린 이런 교환과 자료를 통해서 현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쓰고 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다, 뭐 이러한 후기도 있었어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얻었다, 다양한 좋은 후기들이 많이 남겨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믿고서 이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회로 역량을 쌓고 싶다면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무료 강의와 고퀄리티 자료집을 받아가자. 자, 저희는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